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가지고 있는 주민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는 모든 사람에게 부여되는 고유한 번호이기 때문에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핵심적인 수단입니다. 이 덕분에 다양한 행정 서비스가 가능하기도 하지만 또한 동시에 주민등록번호 하나만 노출되어도 너무 많은 개인정보가 유출된다는 단점도 있습니다. 완벽에 가까운 행정제도를 가능케 하지만 또한 동시에 우리의 개인정보를 빼가는 핵심적인 수단이 되기도 하는 주민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는 과연 누가, 언제 만들었을까요? 지금의 주민등록번호는 생년월일과 성별 등의 정보를 담은 13자리 번호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사실 주민등록번호라는 것은 그렇게까지 오래된 제도는 아닙니다. 주민등록번호라는 것은 1968년 주민등록법 제1차 개정 때 도입이 되었거든요. 그러니까 기껏해야 60년 정도밖에 안 된 제도라는 겁니다. 물론 한 나라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을 파악하는 제도는 아주 오래전부터 있었습니다. 어느 마을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살고 있는지를 정확히 알아야 세금도 거둘 수 있고 궁궐이나 성곽을 짓는 노역에도 동원할 수 있으니까요. 전쟁 때는 병사로 동원도 할 수 있고요. 조선시대에는 호패라고 하는 신분증을 발급해서 일정 연령 이상의 남성이 이것을 갖고 다니도록 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반대로 말하면 국가에 신분이 등록돼서 노역과 군역의 대상이 된다는 뜻이기 때문에 여기에 이름을 올리지 않으려고 하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특히 흉년이 들어서 먹고 살기가 힘들어지면 일부러 양반의 노비가 되거나 호패를 위조하고 교환하는 범법행위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호패법은 실질적으로 완벽한 제도로 운영되지는 못했습니다. 지금 같은 주민등록 제도의 기원이라고 할 수 있는 제도는 식민지기인 1942년에 발표된 조선 기류령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기류라는 말은 문자 그대로의 의미는 어딘가에 머무르는 것을 뜻합니다. 이 제도 전에는 호적을 통해서 인구가 관리되고 있었는데요. 하지만 호적은 가족 관계를 나타낼 뿐 실제로 어떤 사람이 어디에 거주하고 있는지는 말해주지 않죠. 물론 그 이전에는 보통 사람들이 대체로 자기가 태어나는 곳에서 농사를 지으며 평생을 살기 때문에 호적이 있는 곳, 즉 본적지, 그러니까 대대로 살아온 고향에서 나고 자라고 죽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거주지를 파악할 필요가 없죠. 하지만 식민지기부터는 일자리를 찾아서 자기 고향을 떠나는 사람이 늘어나기 때문에 호적 제도로는 어떤 사람의 정확한 위치를 파악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90일 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본적지 이외의 장소의 주소 또는 거소를 정한 경우에 이를 의무적으로 신고하도록 했습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조선 기류령에는 사실 다른 의도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조선 기류령이 만들어진 1942년은 2차 세계대전이 한창이던 때죠. 일제는 조선인들을 징병해서 전쟁에 동원할 필요가 있었고요. 이런 상황에서 조선 기류령은 징병제도를 시행하기 위한 제도적 발판이기도 했습니다. 사실 한국 이외의 다른 나라에는 주민등록 제도 같은 제도가 없다는 지적이 많죠. 주민등록 제도가 개인의 자유를 국가가 지나치게 침해할 수 있는 제도라는 비판도 있고요. 그런 비판들은 주민등록 제도의 이러한 역사적 기원에 기인하는 측면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조선 기류령은 해방 이후에도 크게 수정되지 않습니다. 개별 국민의 신분을 국가에 등록하는 제도는 형태를 조금씩 바꾸면서 계속 시행이 되었는데요. 1947년 봄에 미군정이 38선 이남에 있는 모든 주민들에게 거주 등록을 할 것을 요구합니다. 이때 거주 등록을 한 후에 등록표라는 것을 발급했습니다. 하지만 이 제도는 일시적인 조치에 가까웠고요. 실제로는 금방 유야무야 되었던 것 같습니다. 1949년경부터는 빨치산 토벌 지역에서 국민증 혹은 도민증이라는 것이 발급되었습니다. 이것은 모든 주민에게 발급된 것이 아니라
해당 지역에 사는 사람들에게만 발급된 신분증입니다. 발급 주체도 행정기관이 아니고요, 경찰기관이었습니다. 이 신분증은 정기적으로 지역의 경찰서장 등에게서 검열을 받아서 갱신해야만 유효한 신분증이었습니다. 이것이 발급되지 않으면 반국가적인 사상을 가진 사람으로 간주되었죠. 정기적으로 검열을 받아야만 유효한 신분증이라는 것은 지금 관점에서 보면 이해하기 힘듭니다. 주권을 가진 국민이 자신의 권리를 누리기 위해서 행정적으로 자기 신분을 등록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로부터 검열을 받은 후에야만 국민으로서의 권리를 인정받을 수 있었다는 거니까요. 명목상으로는 선량한 국민을 구분하는 것이라고는 했지만 실제로는 국가의 통제에 순응하도록 국민을 길들이고 억압하는 도구로 사용되었던 겁니다. 이 제도는 한국전쟁을 계기로 전국적으로 확대됩니다. 한국전쟁 당시 서울에서는 시민증을 발급하는 절차가 먼저 보증인 2명이 필요했고요. 반장, 통장, 동회장, 경찰서장의 심사를 거쳐야만 시민증 발급이 가능했습니다. 발급받은 후에도 정기적으로 검열을 받고 신분증을 갱신해야 했는데요. 이 시민증이 없으면 함부로 밖을 돌아다니는 것도 불가능했고요. 식량 배급을 받을 때도 이 시민증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어쩔 수 없이 이 시민증을 발급받기 위해서 노력했는데요. 이 시민증이 없는 사람은 간첩으로 간주되기도 했습니다. 즉, 당시 모든 국민들은 기본적으로 간첩으로 의심을 받고 시민증을 통해서 자신의 결백을 증명해야만 했던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시민증을 발급하는 반장이나 통장, 경찰서장을 포함한 정부에게 미움이라도 받게 되면 당장 문제가 생기는 건 당연하겠죠. 그래서 이 제도는 정부에 대해서 비판적인 목소리를 냈던 야당 정치인이나 재야 인사를 감시하는 식으로 악용되는 경우도 빈번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 측면 말고도 행정적으로도 이 제도는 문제가 많습니다. 정기적으로 복잡한 검열 절차를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해야만 했으니까 번거로움이 이루 말할 수가 없죠. 명목상으로야 간첩을 색출하는 것이 제도의 목적이라고 했지만 실제로 이 제도를 통해서 간첩을 잡은 경우도 없다는 비판이 이미 그 시기부터 나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1960년 4월 혁명으로 이승만 정권이 무너진 후에는 이 시민증 제도도 다시 유야무야 됩니다. 그런데 1961년 5.16 군사 쿠데타로 군부 정권이 들어서고 1962년에 주민등록법이 제정되면서 시민증 제도는 좀 더 강화되었습니다. 다만 이때의 주민등록법은 거주 사실만 확인하는 거였고요. 주민등록증이라든가 주민등록번호 같은 것도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제도에 비하면 꽤 느슨했다고 볼 수 있겠죠. 그렇다면 주민등록증과 주민등록번호라는 것이 만들어진 것은 언제일까요? 정답은 1968년입니다. 1968년은 한국 현대사에서 꽤 중요한 해인데요. 그 해 초에 비상한 상황이 연이어 발생했기 때문입니다. 김신조를 비롯한 일군의 무장 간첩이 서울까지 진입해서 많은 사상자가 발생한 이른바 121 사건이 일어났고요. 또한 불과 며칠 뒤에는 정보 수집 업무를 담당하던 미국의 푸에블로호가 동해안에서 북한에 의해서 납포되는 사건도 벌어졌죠. 이 때문에 남북 간의 긴장이 최고조에 달하게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주민들의 동태를 완전히 파악하고 이른바 불온분자의 색출을 용이하게 해야 한다라는 주장이 나오게 됐고요. 이를 바탕으로 1968년 주민등록법 제1차 개정을 통해서 주민등록증과 주민등록번호 그리고 지문날인 제도가 도입되었습니다. 다만 이때의 주민등록제는 지금과도 또 좀 다릅니다. 일단 주민등록증은 의무적으로 발급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었고요.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용도도 아니었습니다. 신분 확인은 그 당시까지 시도 조례로 발급되고 있었던 시민증이나 도민증을 통해서 이루어졌습니다. 무엇보다 주민등록번호의 체계가 지금과 많이 다른데요. 이때는 주민등록번호가 12자리였습니다. 앞의 6자리는 지역을 나타내고요. 뒤의 6자리는 성별을 나타내는 한 자리와 주민등록 등재 순서에 따른 일련 번호 5자리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잘 알려진 것처럼 당시에 가장 빠른 주민등록번호는
박정희 전 대통령이었습니다. 주민등록번호가 1101111000001번이었고요. 그 다음 번호는 유경수 여사였죠. 앞 번호 6글자를 똑같고요. 뒷번호만 200002였습니다. 그렇게 도입된 주민등록 제도는 1975년 주민등록법 3차 개정을 통해서 생년월일과 성별 등의 정보를 담은 13자리 번호로 바뀌어서요. 지금과 같은 주민등록 번호 체계가 완성되었습니다. 그 이후로 주민등록번호는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핵심적인 수단으로 많이 활용되었는데요. 주민등록번호에 너무 많은 개인정보 연동되는 지금 상황에 대해서 우려하는 목소리도 높은 것이 사실이죠. 물론 최근 들어서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수단이 다양하게 개발되고 있지만 여전히도 주민등록번호는 가장 중요한 개인정보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민등록제도의 여러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이 제도를 완전히 폐지한다고 하는 것은 어려울 겁니다. 다만 이 제도가 그 기원에서부터 악용될 소지가 있었다는 점을 잘 알아두면 향후에 이 주민등록제도의 보완을 논의할 때도 좀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요? 이상 역사책 읽는 집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